안녕하세요, 성미식당입니다. 요즘 휴가철을 맞이해서 저처럼 바닷가에 있는 어시장에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막상 가도 뭘 먹어야 되는지,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현명한 어시장 이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저는 이날 동명항에 나왔습니다. 동묘항 같은 경우에는 자연산만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평소 다른 지역에서 주로 양식을 드셨다면 한 번 정도는 꼭 방문하시면 좋은 곳이에요. 특히 남해나 서해에 비해서 찾아보기 힘든 생선들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생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동해에 가서 안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저렇게 한편으로는 튀김 가게도 있고요. 가끔은 오징어 난정 같은 것도 열리기도 하는데 애석하게도 이날은 없었습니다. 튀김 파는 가게를 지나면 생선 파는 가게가 나옵니다. 자, 일단 쭉 한번 둘러보고 뭘 먹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가 맛있어요? 복사심이도 있고 전복치도 맛있고. 전복치 얼마나요? 전복치는 이런 거는 다른 건 어디고 8만 원. 이거는 13만 원. 이게 얼마쯤 나와요? 무게가? 이런 거는 1kg가 조금 빠져요. 900g 정도로. 900g짜리가 얼마 정도요? 8만 원. 8만 원이요? 딴 거는 요즘 뭐가 맛있어요? 전복, 보고, 뭐요? 아보, 그 머리 큰 애는 뭐예요? 삼치리. 삼치리. 제주 회로 먹어요? 어. 자, 상인분들과 몇 마디 나눠봤는데요. 이때 추천받은 생선이 맛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생선 이름과 산란기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산란기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산란기부터 2달 정도 떨어져 있는 생선이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생선계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입질의 추억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양질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선선생 미스터 S라는 유튜버 분도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어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올려놓기 때문에 여행지로 이동하는 도중에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생선을 잘 고를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가리 크고, 왼쪽에 긴 거요. 이거는 대구. 저게 대구예요? 대구. 쟤는 뭘로 먹어요? 회로. 회도 맛있고, 회쪽으로 여기서 먹어요. 그리고 삼복도 있고, 놀래미도 있고. 놀래면 요즘 얼마씩 해요? 자, 이렇게 얼마인지 가격을 물어보다가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실 수 있느냐? 자, 또 네이버에서 인어교주 해적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해산물 시세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고르려고 했던 전복치로 검색을 해보면 대략 이 정도 단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동묘항 같은 경우에는 메인 오정을 한두 가지 고르면 거기에 이제 서비스로 몇 마리 따라오니까 저 금액보다 조금 더 비싸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상인이 부른 가격이 저거보다 1.5배에서 2배 이상 비싸다 치면은 그때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숙지하고 계시면 이제 어느 시장을 가시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선을 사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생선을 둘러보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오늘 온 목적도 이 녀석이 있으면 꼭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건데요. 자, 정식 명칭은 얼룩 개도라치입니다. 얘는 뭐예요? 빨간 건? 개도라치요. 아, 얘가요? 얘는 얼마씩 해요? 빨간 전복치라 그래서 네. 그러면 이 아줌마가 아니라 아, 그래요? 그거 생겼네. 위쪽에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청어도 있고요. 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상인분은 안 계시는 건지 약간 걱정이 됐죠. 가세요. 네.
주려고요. 얘가 뭐예요? 당치요? 얘도 회로 먹어요? 여기다 햇감이에요. 아 그래요? 전복치 맛이 나요. 햇감은. 얘가요? 얘는 얼마씩 돼요? 키로에 5만원. 키로에 5만 원이요? 생긴 건 되게 맛없게 생겼는데.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꼬리가 이렇게 말려요. 말리는 애들이 힘이 좋으니까 육질이 좋아요. 자, 쭉 둘러봤는데 여기 또 신기한 게 있었어요. 거품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이 친구는 백미돔 혹은 깨돔이라고 하는 생선입니다. 정작 또 상인이 안 계시네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얘 좀 까졌는데요? 요거 다른 거 다 끼워서 그냥 5만원만 줘요. 5만 원이요? 예, 전복치 키로 10만원 넘어요. 너무 작은데? 여기다가 요 도다리도 넣어주고 놀래미도 넣어주고 가진 새꼬치 송어 다 넣어서 그냥 5만원만 주세요. 여기다. 이거 큰 거를 잡아야 돼가지고 얘를 사러 왔거든요. 근데 너무 조그매요. 싸게 주는데? 여기다가 요거하고 도다리하고 마리미 있죠? 마리미는 여기밖에 없어요. 마리미? 네. 저건 청어예요? 아니 마리미라고. 아니 저기 뒤에. 아 요건 청어. 청어는 얼마씩 팔아요? 이렇게 다 넣어드릴게요 그냥. 이것만 해도 3만원치가 넘는데 그냥 5만원. 아니야. 이렇게 해서 5만원 주세요. 아, 얘 너무 조그만데? 조그만 거 안에 몇 명이 먹으려고. 돌삼치는 키로 5만원이에요. 자, 그래서 저 얼룩개도라치가 좀 작았기 때문에 저 쥐놀래미랑 얼룩개도라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를 담아보도록 했습니다. 쥐놀래미 같은 경우에는 작으면 그렇게 맛이 도드라지지 않는데 저 정도 사이즈는 확실히 맛있어요. 그리고 줄가자미 작은 걸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기에 줄가자미는 그렇게 맛이 없습니다. 게다가 사이즈도 너무 작죠. 그럴 바에는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을 원하는 대로 담는 편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자연산 생선 같은 경우에는 빨리 죽기 때문에 서비스로 주시거나 해주시는 게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애나 들어온 지 오래된 애를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뒤쪽에서 영상 손질할 때 보시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청어 팔팔한 놈으로 큰 거 2개를 담았고요. 이렇게 작은 가자미도 2마리 추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담아서 흥정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거죠. 얼마씩 해요, 이렇게 하면? 이거 3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5만원 나가요, 이거. 다 해서 얼마요? 8만원. 8만 원이요? 8만 원? 8만 원? 7만 원에 안 돼요? 그럼 대신, 그리고 이거, 그냥 대가리만 찍어 주시면 되는데, 걔는 제가 쓸 줄 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다 담은 다음에 10,000원을 깎아봤습니다. 예, 상인분이 한숨을 너무 진심으로 쉬셔가지고 한편으로 좀 죄송했어요. 근데 이게 놀래미가 키로따마까지는 아니었고 얼룩개도라치도 크진 않았기 때문에 뭐제 입장에서는 적당한 가격을 주고 샀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는 회 뜨는 걸 맡기면 추가 비용을 내는데 이 어시장에서 제가 항상 싫어하는 이 물빨래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안전하고 맛에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생선에 물이 닿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대가리만 끊어가지고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파이팅이 얼마나 넘치는지 대가리 자르다가 도망을 쳤어요. 안돼. 예, 안된다. 일로 와라. 전날 사고 싶었던 저 얼룩 개도라치가 동명항에 딱 2마리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봤던 친구는 상인분이 안 계셔서 결국 못 샀고 조금 작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요 친구를 사게 됐는데 그래도 시장에 딱 2마리밖에 없는 걸 샀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은 좋았습니다. 자, 이제 얘를 들고 가서 맛있게 손질을 해야겠죠? 3 hours later. 자, 이제 즐거운 언패킹 시간입니다. 가자미, 청어, 그리고 얼룩개도라치, 놀래미 이렇게 꺼냈어요. 막상 꺼내놓고 보니까 놀래미가 생각보다 살밥이 더 좋더라고요. 매우 기대가 됐습니다. 근데 저 얼룩개도라치 혹은 전복치를 제가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일단 비늘을 쳐봤는데 뭔가 벗겨지는 것 같긴 하지만 껍질이 얇아가지고 저러다가 살이 상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구경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전복치에 비해서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색도 고운 편이고 얼굴도 뭔가 깔끔하게 생겼는데요. 마치 잿방어처럼 눈 밑에 화장을 한 것 같은 그런 얼룩이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카메라가 초점을 잘 못 잡긴 하는데 눈 밑으로 까만 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이쁘냐고 하실 텐데 얘가 원래 전복치입니다. 근데 앞에서 본 친구랑은 확실히 다르죠. 자, 일단 나머지 생선들을 손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놀래미 같은 경우에는 비늘이 익숙하게 쳐지더라고요. 생선 손질하는 순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겉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고 포를 뜨는 거죠. 자, 그리고 꼭 칼이 아니라 저렇게 가위를 써서 항문 쪽에 가위 날을 집어넣고 갈라주면 내장도 안 터뜨리고 쉽게 생선 배를 가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전복치 같은 경우는 알이 나와서 조금 실망스러웠고요. 놀래미 같은 경우에는 알도 이리도 없어서 매우 기대가 됐어요. 청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사후 경직이 왔는데 이렇게 알이 있죠. 저 알을 가지고 조리하기도 하지만 이날은 생선 손질할 게 바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익숙치 않은 어종들이고 너무 작고 여러 마리여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직접 저렇게 손질을 하다 보니까 왜 시장에서 물빨래를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단계를 나눠서 깔끔하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 시장 입장에서는 물빨래 하는 게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복치 같은 경우에는 다이미 오롯이라고 해서 한 칼에 떠야 되는데 자, 그걸 모르고 똑같이 세장뜨기를 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청어 같은 경우도 잡아뜯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물이 좋으면 잡아뜯겨지지가 않아요. 자, 이 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포를 뜨긴 했는데 피 먹은 데가 너무 많았어요. 누가 막 팼나 봅니다. 자, 이후에 카메라 배터리가 떨어진 관계로 손질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자, 요렇게 시장 스타일대로 한번 담아봤어요. 그리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전복치에 비해서 살의 단맛도 있고요. 탄력도 미묘하게 다른 감이 있는데 약간 청량한 단맛이라고 해야 할까? 이 생선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묘항 가시거나 동해안에 있는 시장을 가셨을 때 얼룩개도라치가 있으면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놈을 잡으러 또 다시 동해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얇게 썰어서 쌈을 싸서 먹으면 맛있고요. 자, 같이 샀던 비단 멍게와 자연산 멍게도 같이 담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동묘항 가서 생선을 사고 먹어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숙지하고 계시면 전국에 있는 어느 어시장을 가시더라도 좋은 물건을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성민식당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